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내가 알기로 7년인 것 같은데 맞는지 좀 알려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은행 관계요. 상담자님, 그리고 지금 TV 켜두시고 계시면은 TV 전원 좀 꺼주시겠어요? TV 전원을 끄라고요? 네네네, 저랑 통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채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래 관계셨죠? 은행 그 관계. 은행 거래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네, 그럼 이제 네. 어떻게 채무 소멸시효 진행이 될지 김지진 변호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희 변호사입니다. 네. 네. 예. 제가 일단은, 민사채권이 소멸시효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채권의 종류마다 상담자님 그 소멸시효가 좀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은행 관련된 채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냥 대출 못 갚은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하신 거예요? 네. 어느 금액을 얼마 정도? 꽤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파산 선고하고 뭐 다 개인 파산. 파산하고 네. 전부 면제 받았거든요. 개인 파산을 그러면 결정을 받으신 거예요? 다 받았어요. 채무 면제하면서. 그래서 채무 면제돼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민사 채권에서 소멸시효는 이제 일반적으로, 원칙로는 이제 10년인데, 10년. 네네네, 10년인데, 근데 지금 은행에서 뭐 따로 이거 채무 추심 관련해서 연락이 오는 게 있나요? 지금 없어요. 5년 동안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지금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 파산 하셨잖아요. 그 채무 면책되고, 신청하실 때, 은행 채무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죠. 개인 파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효는 여러 가지 민사 채권 종류에 따라 그다음에 뭐 특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좀 더 설명드린 원칙적으로 10년이긴 한데 지금 이제 10년이에요. 7년은 아니고 10년인데. 저는 7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10년. 원칙적으로 이제 10년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예금 채권을 지금 면책을 받으신 거잖아요. 대출 채권, 대출. 그러니까 대출 채권. 그걸 이제 면책을 받으신 거니까 뭐 이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걸 상환하셔야 될 거나 이런 의무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면책을 받으셨잖아요. 5년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무슨 추심업체에서 계속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상담자님. 지금 대출 채권을 갖고 계시면, 은행이 직접 이제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선생님, 대출 채권을 이제 추심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법적 용어로 추심이라고 하는데, 추심. 추심하기 위해서 그런 대부업체를, 신용회사 같은데 의뢰를 해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1년 전까지는 왔는데, 네, 일반적으로 지나가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파산해서 지금. 그런 데서 이제 다 연락이 오는데, 근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파산하고 면책이 되신 거를 다 인지가 되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쪽 더 이상 추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다 또 연락이 오진 않죠. 하여간 일반적으로 10년이란 말이죠. 네, 일반적으로 10년인데 근데 지금 상황은 선생님께서 이제 면책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신용도도 회복돼가지고 신용카드 발급받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신용카드 다 발급받았어요. 네네네. 옛날에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부터가 되더라고 신용카드가. 신용 회복도 된 것 같고. 그건 뭐 이제 너무 잘 되신 일인데 일단은 파산하고 파산 신청 내용에 지금 이제 대출 채권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까지 이제 함께 면책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어떤 상환 의무나 이런 건 없으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뭐 따로 걱정 안 하셔도. 10년이란 말이죠. 네네네 원칙적으로 민사채권 10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멸시효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증으로 전화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파산 신청, 뭐 면책 이런 내용과도 좀 네네, 연관이 그렇죠. 닿아 있던 네, 걸로 네, 네. 보여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 뭐 일반적인 시효 얘기도 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대출 못 갚으신 부분 파산 신청 받으면 면책 받는지 이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칙론을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소멸시효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의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이게 조금 굉장히 용어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용어기도 한데 소멸시효라는 건 이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뭐 권리도 없다 이런 뭐 유명한 법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멸시효 제도는 그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그 이제 어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미리 구제하고 그다음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에 잠자는 자를 법에 보호해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우리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만료하면 완성됐다면 그 채권은 당연히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되고요. 그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원본 채권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대여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원본 채권이라고 하는데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면 관련된 이자 채권도 같이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 연장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민사 채권은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 민법 제 162조 1항에 의해서 민사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10년이고요. 그 이제 특칙을 조금 말씀드리면 상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행위로 이제 발생하는 채권이잖아요. 뭐 물품 대금이나 이런 것들, 원자재 대금이나 이런 건데. 그래서 금전거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이거보다 짧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거에 따르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상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보다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인이 대여금 하는 채권보다는 훨씬 더 짧게 권리 행사를 왜 안 하냐 이거죠. 이제 상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인데 좀 더 빨리 행사를 하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 5년간 안 하면 이제 이 채권이 소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특징인 게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 요 부분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을 3년 동안 행사하지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이라는 거는 요 부분을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뭐 이게 1년 내로 빌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자의 단위를 1년 안쪽으로 그 설정한 걸 의미합니다. 그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월 이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채권들 있잖아요. 그거 이게 뭐 거치 기간이 몇 년이든 뭐 상관없이 1년 단위로 뭐 연이자를 보통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10년 이자를 얼마 보통 이렇게 잘 안 하니까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이제 3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 좀 더 재미있는 특칙은 이제 판결 관련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판결이 있던 겁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10년이든 아니면 5년 상사 채권이든 3년의 이자 채권이든 판결 이 채권이 존재하는데 이걸 누가 받아야 돼서 예를 들어 판결을 통해서 이게 어떤 요 관련 채권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판결로 채권된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이제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른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뭐 지금 말씀드렸던 3년, 5년, 또 1년짜리 채권 소멸시효도 있으니까 그게 다 동일하게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명드리면 파산 절차도 일단 판결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파산으로 인해서 확정된 그 재판상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정 채권도 역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요.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산 면책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많이 문의를 하세요. 이게 저한테 뭐 소멸시효 관련된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쭉쭉쭉쭉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저는 파산 면책됐어요. 이렇게 처음에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편한데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그 법원 이제 일반 추심업체에서도 이걸 파악을 잘 못해요. 개인 파산 문제는. 그래서 그 소송이 들어왔다가 이거 혹시 파산 면책됐습니까? 하고 제가 대리인일 때도 전화가 법원에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파산 면책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그 추심업체한테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면 바로 이제 소치화하고 뭐 이런 경우가 저는 이제 몇 번 반복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말씀드리자면 파산 면책이라는 건 그 채무에 관련된 그 사안이 이제 면책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파산 면책이나 회생 신청을 하실 때는 그 채무의 내용을 다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제가 아까 거듭 여쭤본 게 그 채무 내용에 본인의 모든 채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금 채권 그 대여금 채권도 들어가 있냐 그게 들어가 있고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면책을 받았다고 하시면 원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추심에 관련해서 이제 면책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내가 파산 면책이 돼 있다면 사실 소멸시효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네,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 면책이 되신 상태라면 사실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네,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그 채권 종류에 따라 뭐 10년, 5년 또 그보다 단기로 법에 규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소멸시효 같은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